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4명은 경제적 부담과 바쁜 일상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4,000명 중 절반이 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진료비가 아까워서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병을 방치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최우선 건강정책으로 2030 무료 건강검진 확대를 요구했고요. 가장 시급한 점으로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답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 많이 변했지만 필요한 정책들과 지원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오늘 함사세오에서 지역의 카페와 심리상담을 결합한 형태로 청년들의 마음의 병을 돌보는 곳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각자 명분을 앞세워서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의 출범을 본격화했습니다. 예.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이미 위성 정당 창당 절차를 마친 상태고요. 위성 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민주당도 텃밭인 전남 강주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과 함께하려는 뜻을 드러내면서 비례대표제의 취지 훼손과 비례의석 독식이라는 지적도 4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식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4.10 총선에 앞서서 선거제도 개편 여부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광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현행 선거제도 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지난 6일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결성을 공식화하면서 확장성을 열어둔 위성정당의 출현이 지금 예정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서는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미리 준비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을 했고요. 당명을 국민의 미래로 정하고 온라인 발기일 대회를 진행했고 오는 15일 예정된 중앙당 창당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성정당 창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가능한 그런 일인가요? 네, 우선 저도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정당법에 따르면 하나의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당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시도당에는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요. 이후에는 20인 이상의 발기인, 창기인,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규약과 명칭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정당이 가장 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각각 1,200, 1,600명의 당원을 모집해서 어제 시도당 창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창당 절차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대부분 완료하면서 이제 중앙당 발기인 대회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은 그 위성 창당하지 않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에서 벗어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4개 세력이 뭉친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설 연휴 기간에 첫 회의를 통해서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대 정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걷기로 한 의도도 있겠지만은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별도로 다시 5개 시도당을 꾸리고 지역별로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기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과 차별화를 두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위성정당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네. 4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네요. 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이 됐는데 당시 도입 취지는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에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소속의 비례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는데 4년 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의 창당을 하면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비례성이 약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맹점을 이게 파고든 건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이 총 47석이 있거든요. 전체 예. 국회에서 300석 중에 47석이 있는데 이 가운데 17석을 이전 병립형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단순 배분을 해주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17석을요? 네. 47석 중에서? 네네. 그리고 나머지 30석을 준연동형이란 방식으로 나눠주는 걸 뜻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득표율이 10%를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 300석에 연동이 돼서 30석으로 산출이 우선 되고요. 그런데 해당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이 당선이 됐다면 30석 가운데 20석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석을 준연동형 즉 50%만 반영해서 5석을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병립형으로 할당된 17석을 10%만큼 가져가면 1.7석인데 반올림해서 2석을 가져가고 예. 그러면 A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지역구 20석하고 비례 준연동형 5석과 병립형 2석 등 총 27석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산출된 의원이 없다면 A 정당이 득표율만큼 가져갈 비례 의석수가 더 늘게 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소속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해서 후보를 내서 이제 당선을 시키는 꼼수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거대 양당을 향해 꼼수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개혁 과제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고 일부만 조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고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 여당과 거대 야당이 합심한 듯 제도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익을 위해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를 부정한 양당 모두 우리나라 정당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성정당이 창당이 되면 유권자들은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는 거죠? 네, 22대 총선이 현행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이번에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약 50개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 6개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5개였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4년 전보다 더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용지 길이만 50cm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네, 유권자들이 투표하기가.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들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어요. 네, 셈법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몇 번의 기호를 받느냐를 두고 고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호를 받느냐. 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대로 이제 기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기호가 1번이고요. 국민의힘이 2번이고 6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3번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을 빌려주기 식으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면 6명보다 많이 파견하게 되면 본래 기호인 1번 또는 2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에 보낼 인원수부터 어떤 인물을 보낼지 고민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 4번을 받았고 민주당 위성정당이 5번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번호를 받을지도 관심이 가고 있군요. 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의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참 무색해지고 있는데 취재하면서 정 기자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선은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혼란을 겪었다가 현행 유지로 이제 봉합을 한 상태라서 예. 사실 뭐 어느 정도 입장은 또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부 정책과 여당 정책 발의한 법안들이 매번 거대 야당에 막혀서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발빠르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당의 입장에서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위성정당 창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비례대표제 취지와는 어긋난 점에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원래 들고. 취지와는 어긋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하면서 비판도 좀 흐지부지해지는 모습이어서 아쉬운데 네. 지난 총선에서처럼 거대 양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서 국회의원 빌려주기, 연합정당에서의 비례 순모에 둘러싼 갈등이 재현된다면 좀 많이 국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후보의 면면을 좀 살펴서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출범 본격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이제 2월이니까 곧 3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유아와 또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아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6, 7세 유아와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구 서부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초등학생들은 그림책으로 1학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고요. 6, 7세 유아들은 스토리텔링 로봇을 활용해 코딩을 쉽게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띄어쓰기는 같은 뜻, 같은 낱말을 붙여 쓰고 다른 뜻을 띄워서 쓴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집에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한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서구 평리동에서 예비 초등학생 입학을 앞둔 학부모입니다. 도서관을 이사 오고 나서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초등학생 관련해서 나이에 맞게 수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또래들끼리 같이 책을 연계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같이 만들기가 들어가 있어서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어린이 도서관도 많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부 도서관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이 다른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셔가지고 수업 들었었는데 아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구에 사는데 선생님 수업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수업 신청해서 이제 왔는데 역시나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손유이나 이렇게 수업할 때 선생님이 세심하게 아이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또 개설하면 또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도 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도 묻기도 하고 아이들이 대답도 하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낯선 곳 특히 이제 또 학교 가면 발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끄러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으로 어떻게 1학년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은 4주에 걸쳐서 매주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자신감 동화, 절기 동화, 한글 익힘 동화와 같이 와. 각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 연습, 발표, 알림장 쓰기 등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강사이자 동화구연가로 활동하는 김현아라고 합니다. 이 수업은 올해 3월부터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예비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림책 수업인데요. 그림책을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림책들 그리고 학교 가서 배우게 될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교과 연계 그림책들을 위주로 해서 4회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에 오는 우리 친구들은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떤 책을 읽어주더라도 다 재밌어는 하는데요. 특히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이제 바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책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눈도 초롱초롱하게 귀도 활짝 열고 집중해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적이라던가 교과에 관련된 그런 걱정들은 일단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습관 특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일찍 등교를 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그리고 학교에 급식을 먹을 때 젓가락 쓰는 법 그리고 또 혼자서 화장실 다녀오기 등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일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 책 많이 읽고 자존감, 자신감도 키우고 그렇게 책과 여러 경험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아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6,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딩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 로봇을 활용해서 유아 교육에 필요한 과학, 수학, 예술 분야를 다양하게 배우고 창의력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는데요. 네. 유아들은 코딩 활동을 통해서 꿀벌 지키는 방법, 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을 로봇으로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 서부도서관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서부도서관 어린이실 최선미 주무관입니다. 3월 입학을 앞두고 예비초등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비초등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활용한 초등 1학년 맛보기 프로그램 두근두근 1학년을 운영하고 있고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코딩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테일봇이라는 로봇을 활용한 6, 7세 프로그램 테일봇 로봇 코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정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합니다. 유아 뮤지컬 잉글리시, 가베놀이, 초등 문해력 책 읽기, 독서 스피치, 그리고 성인 펜드로잉, 생활 글쓰기 등 총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월 15일 10시부터 서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실에서는 매주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도 운영하고 있으니 서부도서관에 많이 방문하시고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그리고 독서에 대한 흥미까지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돌보는 심리상담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상담 카페, 마음밭을 돌본다. 아, 굉장히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문구는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슬로건 중 하나인데요. 밭으로부터 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늘 그리고 평생 밭을 가꿔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일생 동안 가꾸고 돌봐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밭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상담 센터나 뭐 심리상담소는 뭐 자주 봤는데 네. 심리상담 카페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토닥토닥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토닥토닥 심리상담센터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카페형 심리상담소입니다. 이 토닥토닥을 처음 시작했던 2011년에는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카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카페라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친숙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착안해서 겉에서 봤을 땐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내부에 개별 상담이 가능한 상담실을 두는 형태로 공간을 구성해서 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는 카페형 심리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겉으로는 카페인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심리상담실이었군요. 네. 최근에는 뭐 정신건강이나 마음 돌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했어요. 네,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마음챙김을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2021년 전국의 만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스트레스와 정신관리를 자기개발 활동으로 꼽으면서 외모관리가 56%, 재무관리가 43%로 나온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모관리보다 스트레스, 정신관리가 더 앞서네요. 네. 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편인데요.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2015년 미국의 43.1%, 2014년 캐나다의 46.5%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닥토닥 협동조합 같은 곳의 역할이 큰데요.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토닥토닥 심리상담센터는 상담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민들의 마음밭을 돌보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리상담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1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제 14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기존의 치료적 차원의 심리 상담을 넘어서 예방적 차원의 심리 상담을 목표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상담사들이 대부분이고 상담료에 대해서도 급여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분들께서 이제 이동이 잦으시고 외부의 바우처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작업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또 내담자 분의 비밀 보장이 온전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을 이제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액 급여제를 고수하다 보니까 상담사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담자들을 돌보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인 면을 충분히 이렇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고 2018년도에는 한국상담학회에서 가장 우수한 상담기관의 전국의 3군데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목마르고 지칠 때가 있는데 언제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저희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담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토닥토닥 하면 가장 생각나는 곳 1등으로 나온 단어가 친정집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늘 저희가 안식처가 돼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매일매일 내담자분들을 마주할 생각입니다. 내담자들이 목마를 때 찾아갈 수 있는 친정집 역할을 했군요. 네.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카페형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획하게 됐을까요? 이영 이사장님은 토닥토닥 창업을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500여 명을 직접 만나서 상담에 대한 인식과 필요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응답 중에 카페 같은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이런 컨셉을 구상하게 되었고 또 그 응답을 바탕으로 상담료까지 책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딱딱할 수 있는 상담소를 카페처럼 구현한 것 자체만으로도 혁신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영희 사장님은 이런 공간이 아닌 예방적 상담을 토닥토닥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개 심리 상담은 문제를 겪은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 다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상담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도 토닥토닥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적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런 상담 방식이 공간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획은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토닥토닥 협동조합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나요? 앞서 이사장님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조직 운영 방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상담 분야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심리상담사의 약 60%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고 네. 비정규직 응답자 중에 절반가량이 프리랜서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이다 보니 상담사들은 상담 회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모든 상담사가 전일제로 근무하고 또 상담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조직 혁신이 있었던 거네요. 네. 예, 작지만 큰 혁신을 이룬 토닥토닥 협동조합. 근무하는 상담사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2011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처음에는 좀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은 상담사로 5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부터 노년기의 분들까지 다양하게 오시고 그때그때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상담을 오고 있으십니다. 저는 조금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인지치료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내담자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외적으로 배웠을 때도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좀 상담이란 일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어서 사실 매일매일의 이렇게 작은 기적들은 저희 센터에서 사실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담자에게 충분히 필요한 만큼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라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결심을 하고 막 센터를 알아보고 직접 모시기까지 굉장한 좀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인데 사실 본인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은 이렇게 충분히 되짚어 볼 만한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 앞으로 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목표는 뭘까요? 네, 한때 심리상담 카페로 3호점까지 확장했던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현재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의 본질인 상담에만 집중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상담은 필요하다를 기업의 모토로 두고 전 세대, 전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닥토닥 협동조합에 방문하시면 입구에 마음연고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마음에 바른 연고요? 네. 그래서 큰 상처가 마음 연고. 아닌 작은 상처를 위한 약이면서 우리 가까이에 항상 있는 연고처럼 일상에서 쉼과 힘을 얻고 싶은 이들과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함사세요에서는 마음밭을 돌보는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mm 내외로 저녁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2월 14일 수요일 함께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